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죠.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죠. 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상룬 수,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데 물의 기운이죠. 물.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그냥 물이다. 오행으로는 그냥 양수로서 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그냥 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음양으로 다시 구분하게 되면은 임수는 양수라고 했는데 음수인 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개수 같은 경우도 음수이지만 얘도 똑같이 물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하고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물이지만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물이 깊은 그런 물이라고 봐서 어떤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임수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작고 깊지 않으니까 얕고, 그 다음에 크지 않으니까 작고 얇고, 그 다음에 좁은 물은 그렇고 작고 얕은 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좀 방대한 양의 물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표현을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그래서 작은 물, 옹달샘 같은 것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 정수기 물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작은 시냇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작은 이렇게 계곡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이제 불어나게 되면 이제 개수가 크게 모이면 이제 임수화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수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많게 되면은 개수지만은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거의 임수화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큰 바다와 같은 것이고,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작은 옹달샘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로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 서리 내지는 눈과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임수 같은 경우는 많은 물이기 때문에 일단 신앙하면 충분하는 성질,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휘몰아치고 내지는 큰 파도라든가 너울이 치게 되거나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저기 큰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죠. 저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저기 일본 같은데 현재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온다라고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죠. 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오다가 물이 어느 정도 고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임수가 되죠.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흐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개수가 모이면 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산사태가 나는 그러한 물은 이제 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거죠.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 하는 것이죠.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지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수가 많으면
토붕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산사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많아져서 산이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산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다토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토로서 막아야 되는데, 어떤 토? 양토이 무토로서 막아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임수가 왕하면 왕한 만큼 그것을 제방하는 무토 또한 왕해야지 그 임수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같이 써야지만 임수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이기 때문에 우로수화하기 때문에 크게 수가 왕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충분한 성질은 드러내지를 않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이라고 해서 신금과 더불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시사철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을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일간이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 이거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일간 중에서 10개 일간 중에서 일간이 약한 무조건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조로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10개의 천간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이면서 왕하게 되면 신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고 이렇게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로서 배합을 하고, 반대로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금으로서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 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임수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언제냐면 대체로 4, 5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가 왕한 진술축미월을 말해요. 진술축미월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양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묘월 같은 경우도 임수가 목이 왕하게 되면 임수도 약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이제 신유월 같은 경우는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 임수가 굉장히 왕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4, 5미 남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계절로는 남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죠. 특히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라든가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늦여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미월이 덥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4월, 5월 미월과 더불어 4, 5, 미월은 특히 조열하다고 제가 표현했죠.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자는 마르다, 굉장히 마르고 뜨겁다, 뜨거운 그런 뜨거운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기죠. 근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요. 해가 쨍쨍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있는데 그늘 한 점 없이 계속 물도 없이 밖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도 못 서 있을 겁니다. 따갑고 덥고 갈증나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세에다가 열사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월 4, 5 미월이라고 하는 기후가 바로 여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만물이 물이 오지 않으면 다 마르죠. 땅 속에 있는 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여름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마르게 되고, 호수에 있는 물이라든가 시내가에 있는 물이라든가 비가 오지 않으면 수가 어떻게 더 고갈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때 4, 5, 미월, 특히 미월 같은 때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자 4월이라든가 5월은 4, 5월은 이거는 화왕절이죠. 화왕절, 화가 왕하면서 뜨거운 것이고, 미월은 토왕절이죠. 토가 왕하면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기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건토이면서 열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로 따지면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는 마른 모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백사장 같은 데서 물기가 없는 마루 뜨거운 모래다 발을 대면은 발이 뜨겁죠. 왜? 웬만한 부드러운 살 이런 쪽은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건토이면서 뜨거운 열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도 마찬가지죠.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갖다가 극하는 관계죠. 토국수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국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능히 토가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월에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는 무조건 이거는 제방이 아니라 이거는 토가 완전히 임수를 갖다가 미월에 임수를 갖다가 매몰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 수가 많았을 때 산사태로서 아까 말했던 수다 토붕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토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임수 자체는 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마르고 고갈돼서 임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만약에 임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임수는 열토에 의해서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서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 생조해 두게 되면 다음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을 가지고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억제해 줘야 되죠. 이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봤을 때 목극토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미월의 토만 가지고는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기토가 투출하거나 내지는 지지로 진술충이 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매몰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임수로서 신금으로서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가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했다라고 봤을 때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생님, 경금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경금도 나름대로 용도는 있지만은 경금은 간목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간목을 파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 간목을 같이 쓰는 경우에 간목을 직극할 수 있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월의 임수는 신금으로서 신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식신인 간목을 얻어서, 을목은 용도가 크게 없습니다. 간목을 가지고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임수가 미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월의 미토는 미토는 음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미토를 보게 되면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일간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토는 음이 되는 거니까 임수 입장에서 미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수는 약하고 관성인 토는 약하기 때문에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해서 왕한 간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또 임수를 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금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뭐냐면 관성은 인성인 금을 생하고 금은 일간인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가 다시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왕절에 일간약하고 요거는 정관인데, 정관이 관성이 왕하죠. 근데 술토까지 보게 되면 물론 정관격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다시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살중 신경하다라고 국세가 바뀌게 되죠. 선생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관은 정관인 것이고요. 여기에 살은 편관인 것이죠. 이거는 정편관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관살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살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연지 이렇게 축토가 있어서 축 및 충도 되고 축술 및 사명도 되는데, 이건 축술 및 사명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축 및 충해서 살이 더 왕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성인 금을 봐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왕한 관살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인성을 보게 되면 관인상생이 아니라 이때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이 많아지게 되면 삶이 좀 퍽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상관인 을목을 봐서 을목을 가지고 여기 토를 갖다가 제해야 되는데, 이 왕토를 갖다가 작은 화초인 을목을 가지고 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금을 같이 봤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 이 토가 많아서 신금이 매금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은 이 을목을 갖다가 제할 수 있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을목은 토를 제하는 그런 용도가 없고 단지 임수의 기운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 가지고 얘를 제하고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가 너무 많아서 신금 하나 가지고는 임수를 생하는 것이 어떻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인 수를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거는 오히려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살이 너무 왕해서 문제인 사주에 저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은 택이라는데 잘 잡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임술일주가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술미가 임수 입장에서 저기 백호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 좋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사주가 안 좋다, 백호대살 때문에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살이 살화돼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백호대살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임술일주가 백호대살이라서 무조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임술일주도 사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임술일주라고 해서 무조건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주 짜임 전체,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한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체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호대살이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주 전반이 토가 많고 일간이 약한 중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비견겁제가 적어서 약해서 이 사주가 중화가 안 된 것이지, 백호대살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시 중에서 볼 수 있는 생시, 자, 자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간목이 없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자수라고 하는 것에 임수가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순환적인 그런 상생의 구조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국세는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수 하나 봤다고 일간 임수가 왕한 건 아니고요. 토왕절에 지지로 축술미 대토가 있으면 이건 토가 굉장히 더 왕한 겁니다. 무토기토가 투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좀 다행스럽게 여겨야 될 것 같고요. 신해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에 임수가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좀 약하긴 하더라도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 임수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 신금이 좋고 경금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간목을 같이 썼을 때는 신금을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원국에서 간목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제가 봤을 땐 경금이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견인 임수가 투출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은 목이
시지에서 목이죠. 그러면 이 임수, 그 다음에 요 임수 두 개가 지지로 뿌리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물이 지지로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 금방 이거는 증발돼서 날아가는 그러한 생시가 되죠. 그래서 이민시, 계묘시 절대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거 충미충돼서 축중에 있는 신금, 축중에 있는 개수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갑진시면 어떨까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임수가 통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진술충이 되죠. 충미충이 되죠. 이거 원래 진술, 충미를 다 갖추게 되면 사고격이라고 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요 고자가 창고죠. 창고. 지는 수의 창고가 되는 것이고요. 술은 화토의 창고가 되는 것이고, 미는 목의 창고가 되는 것이고, 축은 금의 창고가 돼서 진술충미를 다 갖추면 대체적으로 사주국세가 좋으면 거부가 많다라고 했어요. 거부라고 하는 것은 백만장자, 억만장자 해서 돈이 많은 사주를 말하는데, 이것이 거부가 될 수 있는 상인가? 요즘 그런 게 유행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유행인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지지로 다 진술충, 충미충 다 때려버리면은 간목도 부러지게 되고요, 을목도 부러지게 되고, 신금도 매물되게 되고, 임수 자체도 왕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민 계묘도 안 좋지만 갑진시 더더욱 안 좋고요. 을사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병호시도 안 좋죠. 정미시도 내나 좋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 경술시는 경금이 투출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토가 아닐 뿐이지 충미충의 술토 두 개면 마찬가지로 아까 갑진시를 본 거고 똑같아. 간신히 경금 하나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미충에서 습토가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건토가 금을 생하기가 좋다 나쁘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무신시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 이렇게 신금 하나를 얻긴 했지만은 미월에 토항절에 술토까지 보고 축토까지 반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토가 엄청나게 왕한 거예요. 신금 하나에 간신히 의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조금 뭐랄까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 다음에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력 같은 거, 개척 정신 같은 거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무술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대운을 만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운세가 매우 좀 신금 하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운세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만약에 택일을 한다라고 저는 이날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날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자시, 신해시 밖에는 시가 없습니다. 갑자기 갑진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특징은 뭐냐면 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가 매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